안녕하세요. 안양율스 기념병원 뇌신경센터 구경모 원장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공의 때 저희 병원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했다가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겨울에 뇌졸중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뇌졸중이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질환입니다. 근데 왜 일반 사람들이 뇌졸중이 겨울에 더 많다고 생각하는지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겨울에 실내외 온도 차이에 의한 혈압 변동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혈성 뇌졸중, 뇌출혈이 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겨울철에는 빙판에서 낙상사고 같은 외상성 뇌출혈이 좀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통 말하는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오늘 날씨가 더웠다고 해서 오늘 날씨가 추웠다고 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수십 년에 걸쳐서 점차 누적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와서 심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름이 될 수도 있고 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위험인자,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사실 굉장히 많고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교정이 불가능한 위험인자들, 예를 들자면 나이, 성별, 유전성 질환 등 교정이 불가능한 인자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교정이 가능한 위험인자를 살펴보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그리고 심방세동, 뇌졸중의 과거력, 비만, 허혈성 심질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위험 인자들 중에서 성인병이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그런 것이 있다면 꼭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 약을 먹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쉽습니다. 보통 약을 드시자고 이야기를 하면 매일 먹어야 되나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나요?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제가 보통 그래야 합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 뇌경색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쉽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뇌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면 항혈소판 제제를 드시면 됩니다. 항혈소판 제제는 보통 아스피린이라든지 플라백스라든지 실로스타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복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폭음을 하지 않고 담배를 끊는 겁니다.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요거까지는 하셔야 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쉽지 않은, 제가 사실 외래에서 많은 환자분에게 권유는 하지만 성공하신 분을 찾기는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하는데 저염식을 하고 저지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비만 관리까지 해주신다면 더 좋겠으나 사실 마지막에 이야기한 부분은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약을 잘 먹는 것이 얼마나 쉬운 건지 알 수 있겠죠? 앞서 설명했듯이 뇌졸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의 기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도 매우 다양하다고 앞서 설명드렸죠. 보통 일반인이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게 뇌졸중 증상인지 아닌지 감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증상이 발생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병원도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좀 큰 규모의 병원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고 나서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다면 혈전용해제라는 혈전을 녹여서 혈관을 재관류시켜주는 약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한다면 두꺼운 혈관이 막혀있는 경우 그 두꺼운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을 때 너무 늦게 병원을 도착하게 된다면 이러한 앞서 말했던 혈전 용해제 치료라든지 뇌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이라든지 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증상이 애매하다, 의심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빠르게 잘 대처하는 사람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119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본인이 119에 전화를 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여 뇌손상이 발생하면 뇌손상은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빠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셨나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2가지,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을 때 119에 전화를 해서 빠르게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과 본인이 성인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이 있다면 약물로 잘 조절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만 알아가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일스기념병원 뇌신경센터 구경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